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앞 안규백 국회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먼저 주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 주민 여러분, 안규백 의원입니다. 인간의 질서가 아무리 이대해도 자연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듯이 이제 하지가 지나가고 보니까 더위와 또 장마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강렬한 햇볕에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동대문 주민 여러분께서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총선에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동대문 갑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저는 국방위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동대문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국방위를 선택해서 주민 여러분께 더 전진된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네. 의원님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규백의 말에는 신의 성실이 원칙이 있고 또 행동에는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이 굉장히 보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보약을 발판으로 삼아서 지역에서 또 중앙국회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자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동대문에서 5선에 당선돼서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또 그 성원에 응답하고자 진심을 담아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아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국회는 영어로 따지자면은 여당이 룰링 파티 또 야당은 아포지션 파티라고 합니다. 야당은 숙명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정부 현안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권능과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부권 행사로서의 입법부를 좀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국회의 원구성과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6공화국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포션을 보니까 47%예요. 거의 지금 14번의 거부권을 집권 2년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거부권 행사가 약 한 47%, 약 과반에 가깝습니다. 거의 박근혜 정부 때는 아마 한 번 있었던가 그러고 문재인 정부는 거의 없었고 또 예전에 김대중 정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민화 정부 이후에 유독 거의 아주 독단적으로 봉건적 정신으로 이렇게 지금 거부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라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여당으로서 저는 금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찬성도 반대도 출석을 해서 상임위에 본회의 출석을 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협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협상이라 하면은 장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이 기본 테이크죠.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넉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대화와 협상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를 당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돌파구는 저는 여당이 근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좀 갖고 대화의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일단 인내와 끈기를 갖고 우리 당도 대화와 협상으로서 임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협치를 위해서는 대화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대화처럼 보약이 없죠. 네. 한 나라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국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과도 대화를 하는데 전쟁 중에 적과도 대화를 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하고 지금 안보가 이중한데 대화 협상 없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시작돼서 광장에서 시작돼서 원내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회 안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방 전문가로 또 명성을 쌓고 계시는데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지금 이중하고 풍전등화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 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이런 변화하는 심정입니다. 이른바 소위 말하는 신남방 삼각, 신북방 삼각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한미 일대 북중로가 고착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특히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오물 도발을 함으로써 한반도 9.19 군사 합의를 중지시키는 이런 상태는 한반도에 지금 안전핀을 하나씩 뽑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이중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9.19 군사 합의가 최초로 실천적 포괄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72년에 7.4 공동성명, 91년에 노태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DJ 때 6.4 공동성명, 노무현 정부 때 14 공동성명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런 기본적인 합의 틀 내에서 포괄적 실천적 최초로 들어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 그러니까 전방, 후방, MDL 북방 5km, 남방 5km의 그 안전지대를 두고서 거기서 이제 여단급 이상 훈련을 못 오게 하고 비행 훈련을 못 오게 하고 이런 안전지대를 만드는데 이 지대마저 다 지금 뽑아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고 또 심각한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문제인가 동시에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는. 그래서 더 폭넓게 대외관계, 외교 문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살고 끝날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역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용두공원 환기구 전면 백지화 약속하셨는데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GTS BC를 동시에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GTS BC는 동대문의 사통팔달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딱 두 군데입니다. GTS BC 두 개 노선이 지나간 곳이 강남의 삼성역하고 청량역인데 이제 그 GTS BC가 지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환기가 급기소가 이제 그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 설계를 중인데 용두공원에 있는 환기구 비노선 16 환기구가 지금 원래 꽃제 공원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용두공원으로 이게 지금 이전이 돼서 거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공단의 비노선 단장을 좀 불러가지고 이달 초에 불러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달부터 불거졌던 문제인데 기관 대 기관에서만 알고 있었고 국회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뒤늦게 알고 이 문제를 지금 바로 잡고자 노력을 했고 또 지금 그것이 아마 거의 개선될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아마 조만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아마 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GTS C는 이제 민자 구간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대건설과의 지금 컨소시엄 중인데요. 이 문제도 한 번에 지금 간담회와 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7월 초에 다시 한번 해서 이 문제를 그 환기구 이전 문제도 이 GTS C 이전 문제도 조만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설치나 수인분당선 증차 등 많은 지역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청량리역 환승센터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예타 결과가 났습니다는 B값과 C값,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상당히 그 1을 넘어야 되는데 1을 넘지 못하고 약간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서울시와 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아마 이제 7월 중에 다시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BC값이 낮게 나온 이유가 뭔가를 보고 여러 가지 그 광역 환수센터의 출입구 문제의 위치 조정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인 분당선을 불가능했던 것을 제가 2017년도에 왕십역에서 청량역으로 제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단선 철도 노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서 근일간에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 성과가 나오면은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수인 분당선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배봉산 군부대 이전 문제랄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을 제가 가능성을 다 만들었거든요. 수인 분당선의 직결 연결 문제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한 7년 전에 일단 연결을 해놨습니다. 점을 이어야 선을 잇고 선을 이어야 완전한 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증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증편을 하려면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교통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높기 때문에 단선이 필요하든가 다른 지하가 필요하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공단 측과 또 정부 측과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편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문동 연탄 공장 부지 이전 협의가 마침내 성사됐는데요. 추진 과정이 좀 궁금해요. 어땠나요? 삼천리 연탄 공장은 이문동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민자가 하냐 재정이 하냐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냐 아니면 민간이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쓰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당시 우리 지역에 김창규 구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도 민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은 삼천리 연탄 그 부지 지주와의 그런 여러 가지 가격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우리 구와 삼천리 연탄 그 지주와 함께 여러 가지 양보를 거듭하고 협상을 한 끝에 서로 간에 한 발 양보해서 MOU 체결까지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이제 주민들께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은 차량 기지 이전에 문화복합센터를 저는 만들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이미 와 있는 신림문역 신축 개량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신림문역보다 3.5배 더 커지고 확장되고 더 쾌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역 바로 앞에 있는 이문 이동 청사가 지금 곧 삽을 뜹니다. 지금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고 그러면 새로운 이문동의 랜드마크가 조성이 되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한 4년이 지나면은 여의도의 10배 이상 동부간선도 지하되면 공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문동이 새로운 쾌적한 환경과 함께 정주 여건과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돼서 서울에 굉장히 그 선망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이문동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참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또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안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를 보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나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항상 선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선도국가, 수입국가가 아니고 지식 선도국가, 지식 수입국가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K-메디컬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선도국가인데 유럽이나 미국 12개 주 또 인권이 중요시되는 독일 같은 나라도 졸업사법을 도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스위스 그라니타스에 그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해서 생을 마감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업전환사법을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도 말기 환자로서 졸업전환사법을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제가 제정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말기 환자로서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치의와 의사 3명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졸업전환사법 위원회가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서 의사분들이 50% 들어가고
심리학자, 법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졸업전환사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판단 여부를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전환사법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법을 제정을 지금 하려고 제정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작년에 KBS 서울신문 국회 안기백 의원실 가지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82% 찬성을 보고 있고 82%의 찬성률이 나왔고, 또 국회에서는 300명 의원 중에 1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만 87%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적 압도적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고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졸업전환사법이 법안이 제출되면은 성황이 됐습니다만 제출되면은 국민적 관심 속에 이 법안이 통과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의 삶이 존귀하기 때문에 죽음도 존귀하다. 그래서 졸업전환사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 한번 밝혀주시죠. 네, 5선부터는 기호지세의 형국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고 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초선은 젊음의 패기와 열정, 5선은 경륜과 인덕을 갖춰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후배들을 거느리고 또 후배들과 함께 국가의 주요 현안과 당의 중심축을 잡고 지역에서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난제와 혈안 사업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동대문에 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이 교통의 사통팔달을 이루는 것이 제가 첫째 목표였고, 또 12개의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화랑을 누리고 있고,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어떤 가게는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많이 주민 친화적으로 많이 변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는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어떤 동네에 작은 주민들이 편안함과 정주감을 느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소홀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됐듯이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그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국가에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한반도 평화에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으면서 흔들림 없이, 안보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제 상임이나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 앞 안규백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